안녕하십니까.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유튜브를 한 주 쉬게 됐습니다. 너무 정신없이 바빠서 유튜브 찍을 시간이 없었는데요. 죄송한 마음에 이번 주에는 2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빛나는 책엄마 왜 그렇게 바빴을까요? 성적 올리는 방과후 수업 200% 활용하는 비법의 작가로서 제가 강연 의뢰를 또 받았기 때문에 강연 준비도 바빴고요. 여러분 지금 3월이 되면 또 학교 개학을 하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개학 준비를 하는 만큼 방과후 회사들이나 방과후 수업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도 3월 개학을 맞춰서 본인들 수업 준비를 하고 있느라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학교 수업은 학교 수업대로 또 하면서 나머지 수업 이후에, 정규 수업 이후에 해야 되는 방과후 수업엔 또 뭐가 있는지 제가 알차게 수업 짤 수 있도록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 방과후 수업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방과후 수업이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면서 스케줄을 짤 수가 있습니다. 학교 스케줄은 학교가 지정을 해주잖아요. 정해져 있는 과목에 나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하지만 방과후 수업은 본인이 원하는 거, 우리 아이가 원하는 거 재미있게 과목을 믹스해서 수업할 수 있습니다. 방과후 수업이 좋은 점 제일 첫 번째로 꼽으라면 복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대생들한테 그리고 이런 대치동 최상위권 친구들한테 물었을 때 복습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본 수업 열심히 하고요. 복습 열심히 하고요. 우리 왜 숙제하고 왜 과외 받고 왜 학원 가나요? 물론 빠른 친구는 선행하고 또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 가서 배우고 이런 복습을 여러 번 거치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방과후 수업 스케줄을 짤 때 어떻게 짜야 되는지 제가 먼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자, 핸드폰이나 아니면 집에 있는 컴퓨터에다 아이 학교를 이미 지정해 놓으신 분도 있고요. 저처럼 학교를 검색해서 들어가는 분도 계시죠. 저희 아이 학교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학교 메인 페이지에 학교 소식, 자, 공지사항, 아니면 가정통신문, 보통은 이렇게 방과후 학교 페이지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소식에 대해서 저희가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자, 방과후 학교 1분기 수강 신청 안내라고 나와 있죠? 21년 2월 22일입니다. 저희가 굉장히 바쁜 시기입니다. 학교별로 안내장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요. 또 선생님들, 수많은 과목의 선생님들을 전부 다 컨택하고 학교에 제출해야 될 서류 준비도 도와야 되기 때문에 정신없습니다. 이렇게 수강 신청 안내를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가 안내가 나오죠? 수업 시간은 정규 수업 시간은 이렇게 끝납니다 하고 내 아이가 몇 학년이면 저희 아이는 지금 이제 4학년 올라가거든요. 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2시 55분에 정규 수업이 끝나고요. 금요일은 1시 반에 끝납니다. 이거 항상 꼭 캐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강 신청 안내장을 열어서 스케줄을 열어서 확인해 보세요. 프린터가 있으신 분은 출력해서 보셔도 좋고요. 제가 프린터가 없는 관계로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댄스, 화요일 미니어처, 클레이 아트 금요일, 그리고 수업 시간입니다. 자, A반, B반, C반, D반으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내가 월요일 날 이렇게 로봇 코딩을 12시 20분에서 2시까지 수업이 끝난다면 월요일 날 나는 댄스를 B반으로 2시에서 3시 40분까지 연이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요일, 시간, 과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목의 강사님, 담당 선생님은 이태영 선생님이고요. 이런 번호로 저희가 연락을 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될 내용이 첫 번째,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배울지, 또 어떤 선생님이랑 할지도 궁금하죠. 하지만 수강 기간이 중요하거든요. 언제 수업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언제 수업이 끝나는지, 또 몇 개월간 몇 번의 수업을 하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휴강일, 방과후 수업을 안 하는 날을 체크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는 어린이날 쉬고 부처님 오신 날 쉬고 이렇게 한다고 하네요.
수강 접수하는 방법은 지정된 날짜, 접수를 하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다. 접수를 하는 날, 이 해당 날짜와 이 시간을 정확히 지키셔야 돼요. 인기 과목 같은 경우는 뭐 영어나 수학이나 교과도 복습 때문에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댄스라든가 뭐 플레이 아트라든가 이런 인기 과목들은 정해져 있는 날짜와 시간, 이 9시에 10명을 선생님이 접수를 받는다 하면 똑같이 9시에 우리가 막 문자 치고 전송 버튼 눌렀을 때 뭐 9시 1분이 될 수도 있고요. 9시 1분 전에 막 50 몇 초일 수도 있고요. 이런 몇 초 사이로도 정원이 마감돼서 들어갈 수가 없고 대기에 걸리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방과 후 수업 시간표를 혼자서만 짜지 마세요. 아이는 충분히 학교에 정해져 있는 그 정규 수업을 어쩔 수 없이 맞춰가야 되지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나는 뭐 춤추는 게 좋아.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아니야, 나는 운동하고 싶어. 아니면 뭐 만들기, 클레이를 좋아하거나 아이에 맞는 성향에 맞춰서 같이 시간표를 짜야 아이가 책임감을 가지고요. 더 즐겁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밀당을 하거든요. 엄마가 영어를 네가 수업을 들었으면 좋겠어. 영어 수업을 듣게 된다면 이런저런 좋은 점이 있고 너한테 이렇게 저렇게 도움이 된다. 그러면 너는 네가 원하는 수업 하나를 하나 골라보겠어?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수업 하나, 제가 원하는 수업 하나를 이렇게 매칭을 시켜요. 제가 바이올린 쪽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요일날 바이올린 수업이 들어가면 금요일 A반 바이올린 수업을 들으면 금요일 B반은 네가 원하는 수업을 들어. 그래서 도자기하고 캘리그라피가 그 시간대에 있는데 도자기 할래, 캘리 할래 했을 때 만들기 좋아한다고 도자기 수업을 골라가더라고요. 그렇게 아이하고 함께 시간표를 짜는 게 방과 후 수업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아이는 이 방과 후 수업 자기가 골랐잖아요. 자기가 고른 수업을 정말 재밌게 잘 다니고요. 또 좋은 점, 방과 후 수업을 하는 이유가 꼭 복습만은 아니거든요. 방과 후 수업 대회가 있고요. 발표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발표회 무대에 올라가서 성과 발표회를 드러내는 자신감을 아이에게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런 대회에서 상장을 받아서 또 자존감을 올려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하고 함께 우리 학교에 어떤 방과 후 수업이 있는지 찾으셔야 되고요. 이 방과 후 수업으로 꼭 공부만 시킬 건지 예체능을 한번 아이가 적성에 맞는 게 뭐가 있나 찾아볼 건지 한번 아이하고 시간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는 자꾸 댄스로만 가는구나. 뭐 노래로만 가는구나. 아이의 성향을 내가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 애는 친구 아이는 이렇게 나가서 춤추고 아니면 활동적으로 운동하고 누구 앞에 드러나는 걸 싫어한대요. 그 아이는 조용히 앉아서 혼자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미술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왜 그걸 좋아하는지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학교에 내가 원하는 방과 후, 우리 아이가 원하는 방과 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데 왜 옆에 있는 학교는 이 수업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그게 없지? 찾아볼 수도 있고요. 건의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방과 후 수업을 담당하는 선생님, 방과 후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계신데요. 학교에다 연락하시는 거예요. 방과 후 부장님, 방과 후 담당 선생님 계신가요? 옆에 이런 수업을 하고 싶은데요. 이 학교에서는 이 수업을 들을 수 없는 건가요? 하고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문의를 하면 학교 방과 후 부장 선생님, 방과 후 담당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하면 원하시는 수업이 개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저희 학교에서는 이것은 할 수 없지만 이것과 비슷한 다른 수업은 있을 수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 이유, 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수업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사교육비를 줄여주죠. 그래서 학원비를 아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과목에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학원비 하나만 하면 저희 아이를 예로 들자면 피아노가 방과후 수업이 없기 때문에 따로 다니고 있습니다. 14만 원, 15만 원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합기도를 아이가 학교를 가기 전에 먼저 했었는데 합기도는 방과후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합기도도 15만 원이 넘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 피아노 그리고 합기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방과후 수업을 저희 아이가 영어, 주산, 그리고 또 댄스, 바이올린 한다 그랬죠? 이렇게 보통 한 달에 5개에서 6개 수업을 아이가 하는데 한 달 비용이 15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방과후 수업, 그리고 또 방과후 수업을 열심히 잘하거나 우수하거나 출석률이 높은 아이는 우수 학생으로 또 10만 원이나 20만 원,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우수 장학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 저희가 좀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런 우수 학생으로 뽑혀서 또 10만 원, 20만 원을 더 받으니까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1년 중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방과후 수업으로 들어가는 돈은 학원비 2달, 석 달 정도밖에 안 돼요. 1년을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지만. 그래서 아이가 더 다양하고 재밌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누리고 있고요. 또 하나 좋은 점은 방과후 수상 경력으로 이 생활기록부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네, 다양한 이 방과후 수업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영어 기자단이라고 해서 영어 부서에서 활동을 하면서 방과후 특별 활동으로도 이런 성과 발표회에서 기자단 활동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아이가 직접 마이크를 들고요. 기자가 된 것처럼 앞에 있는 노트북에 있는 영어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자기가 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녹화를 해서 아이들한테 경험으로 보여드립니다. 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창의 교구라고 해서 수학과 보드게임이 매칭되어 있는 걸로 재밌게 수학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하나는 또 음악 줄넘기 체육 활동으로 아이들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신나는 댄스에 맞춰서 춤처럼 즐겁게 음악 줄넘기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도 주산대회에 나갔었거든요. 물론 트로피까지는 못 받았지만 금메달, 은메달 받아온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자기는 꼭 트로피를 받고 싶다. 무대에 올라가서 사진 찍고 막 큰 이런 상장을 더 받고 싶어서 계속해서 주산 수업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바이올린 수업 제가 좋다 그랬잖아요. 제가 헨리를 좋아해서 친구들 많이 하고 있는 피아노 말고 피아노가 좋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지만 아이가 좋아하니까.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걸 제가 억지로 꺾을 수 없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요. 더 끈기 있고요. 오래 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친구들 바이엘 끝나고 체르니 넘어간다는데 저희 아이는 한 7, 8개월 만에 끝내고 넘어가더라고요. 지금이 기회다 싶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랑 밀당을 하라고 했잖아요. 네가 피아노 하고 싶어? 엄마 네가 바이올린 배웠으면 좋겠어. 그래서 방과후 바이올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피아노 학원에서 이론 수업과 피아노 실습을 겸하고 있으니까요. 바이올린 가서 악보 보는 건 이제 쉬워진 거예요, 얘가. 이제 바이올린으로 실습만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2가지 악기를 함께 배우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받아들이고 자신이 체험하고 그리고 몸에 익힌다고 하죠, 악기를.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바둑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저희 아이는 여자라 그런지 진득하게 오래 앉아서 이렇게 대국을 두지는 못하더라고요. 저희 아이 말고 다른 친구들의 사례인데 정말 바둑에 재능을 보이거나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렇게 큰 대회에 나가서 수상을 하는 경력을 쌓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큰 대회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본인의 이런 수상 경력이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사례로는 대학교까지 이런 좋은 생활기록부의 기록으로 남아서 본인한테 굉장히 좋은 스펙을 쌓게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거는요. 저희 아이의 방과후 수업 영상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빛나는 책엄마 채널인데요. 여기에서 제가 저희 아이가 했던 페스티벌을 보여드릴게요. 빛나는 책엄마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고요. 소리가 고교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무대 경험을 쌓는다는 게 자기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경험이 되고요. 실수하면 어때요? 그것도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아이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아이가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면서 자신도 유튜브를 찍고 싶다고, 그래서 아이에게도 제가 채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책아이TV라는 채널인데요. 이렇게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책에 대한 안녕하세요. 노하우가 아니죠. 책 읽어주는 아이니까요. 책아이TV의 김서연입니다. 이것도 여러분께서 따로 제 오늘은 채널에 오셔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멈춘 것 같아서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하고 스케줄링을 따로 하셨다면요. 죄송합니다. 서툴어서 아이와 함께 방과후 수업에 대한 스케줄링이 끝났다면 그걸로만 그냥 아이를 방치해 두시면 안 되고요. 아이가 듣고 있는 댄스 수업, 방과후 수학, 바둑이나 음악 줄넘기 선생님과 가끔 소통을 해주세요. 안내장에 전화번호 다 나와 있잖아요.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다 보니까 교과 수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방과후 영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한테 가끔 연락드리면 학교 진도가 지금 분수까지 나가고 있는데 방과후 수업에서는 분수를 같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수가 아닌 조금 뒤에 단계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가끔 물어보면요. 선생님이 한 번 더 신경 씁니다. 아, 이 어머니는 아이에게 여기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구나. 이거를 선생님이 알게 되신다면 제 아이에게 신경을 하나 더 쓰게 되고요. 아이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긴장감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만들기에서 가져오는 작품에 대해서 무한 칭찬을 해주세요. 제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고요. 제 스타일이 아닐 때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이한테 이렇게 만들어 왔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렇게 타박하지 마세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정말 독특한데 멋지게 잘 만들었다. 우리 자녀 교육의 기본이잖아요. 아이에게는 무조건 칭찬, 아주 과한 칭찬. 아이가 깜짝 놀랄 만큼 별거 아닌데 엄마가 너무 좋아하네? 이 정도의 호응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방과후 과목 선생님들과 소통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이의 작품에게는 무한 감동해 주세요. 이 이상 또 방과후 수업에 대한 궁금한 점, 또 수업에 어떻게 스케줄링 할지, 아이를 어떻게 케어를 도와줄지 이런 거는 제가 따로 만든 채팅창이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